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사는 한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죠. 29살 딸 클로이가 갑자기 집을 나가 5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딸을 찾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집세고 화만 내던 딸이 아니라 차분하고 따뜻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남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부모님이 결국 한국으로 이주까지 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눈물이 날 겁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클로이 밀러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지능지수가 높아서 또래보다 빨리 책을 읽고 수학 문제도 척척 풀어냈죠. 하지만 감정 조절에는 유난히 서툴렀어요. 친구들과 놀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클로이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어머니 수잔이 말할 때마다 클로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는 몰라. 걔들이 내 말을 안 들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지적했고, 반 아이들은 점점 클로이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려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감정 폭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별 과제만 하면 다른 학생들과 충돌했고 교수님께도 직설적으로 의견을 말해서 미움을 샀죠. 졸업 후 첫 직장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상사가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고집하자 클로이는 참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자 동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사표를 냈어요. 집에 돌아온 클로이를 본 아버지 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랬구나. 클로이야, 너는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 아빠도 내 편이 아니네요. 클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 그날 밤 클로이는 결심했어요. 이 답답한 곳을 떠나자고 말이죠. 평생 모은 돈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잠깐 여행 다녀올게라는 쪽지만 남기고 떠났어요. 처음 한 달은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2번째 달부터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수자는 매일 밤 울면서 딸을 찾았고, 조는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지만 밤마다 인터넷으로 딸의 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클로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수잔이 딸의 대학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성인이라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괜찮아. 찾지 마. 좀 더 있다가 연락할게. 수잔은 그 메시지를 보고 오열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조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그 시간 클로이는 태국 방콕의 한 호스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지만 점점 외로워졌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게 생각보다 쓸쓸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한국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거는 그 남자가 바로 윤재민이었어요. 지도를 봐도 모르겠어요. 클로이가 답답해하자 재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도 이 근처 잘 알거든요. 재민은 33살의 건축가였어요. 원래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다가 건축으로 전향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죠.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의 건축 양식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클로이가 물었어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에서 사회주택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재민의 말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함께 사원을 구경하면서 클로이는 재민의 여행 철학에 귀를 기울였어요. 모든 땅에는 그 땅만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죠. 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클로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죠. 하지만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게 보여요. 재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둘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클로이의 직설적인 성격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직한 마음이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날 클로이가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한 달을 더 보낸 후 재민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정말요? 한국어는 할 줄 아세요? 재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이 말한 그 땅의 방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영어 강사 자리를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에 영어 학원이 있거든요. 클로이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좀 더 머물 거예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모든 게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길거리가 깨끗하고 무엇보다 재민이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드려야죠. 재민이 클로이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어머니, 태국에서 만난 친구예요. 재민이 소개하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클로이를 쳐다보셨어요. 60대 중반의 단아한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클로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어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외국 여자가 아들과 함께 온 게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어머니가 재민에게 물었고 클로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클로이는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다행히 영어학원 일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원장님이 원어민 강사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처 원룸을 얻어서 홀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마트에서 장보기도 어려웠고 동네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 가끔 도와주긴 했지만 그도 바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클로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디서 온 아가씨야? 할머니들이 클로이를 둘러싸고 물어보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클로이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할머니들이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한국말 하네. 기특해라. 한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걸 가르쳐 주셨고 다른 할머니는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배추가 잘 자란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클로이는 감동했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좋아하나 보네. 어느 날 재민 어머니가 클로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몇 달 동안 지켜보시더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였죠. 저도 재민 씨를 좋아해요. 클로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해서 대답도 못했을 텐데 한국에서 지내면서 많이 달라진 거였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음식은 입에 안 맞을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매웠는데 이제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클로이가 웃으며 말하자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에서 1년을 보내면서 클로이는 많은 걸 배웠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 감정을 조절하는 법,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익혔습니다. 영어학원 아이들도 처음엔 외국인 선생님을 어색해했지만 점점 따르기 시작했어요. 클로이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졸라대면 클로이는 미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재민과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때로는 서울에 나가서 데이트도 했습니다. 결혼 생각해봤어요? 어느 날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돼요. 클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기절하실 거예요. 그럼 부모님께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클로이는 며칠 고민한 끝에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부모님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많이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클로이야. 수잔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디 있었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엄마, 미안해요. 한국에 있어요. 클로이도 눈물이 났어요. 한국?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존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클로이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 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결혼한다고? 아빠, 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클로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야? 수잔이 물었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건축가고 착하고. 클로이가 재민을 소개하려 했지만 존이 말을 끊었습니다. 안 돼. 너는 아직 철이 없어. 5년 전에도 그랬잖아.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후회하고. 존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아빠, 이번엔 달라요. 진짜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클로이가 애원했지만 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 수잔이 중재했어요. 그럼 재민 씨를 미국으로 초대할게요. 직접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클로이가 제안했습니다. 한 달 후 재민이 시카고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나온 클로이의 부모님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재민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재민입니다. 클로이를 좋아하게 되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재민을 보고 존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재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정부기구에서 일한 경험, 사회주택 프로젝트, 클로이와 만난 과정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클로이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참을성도 늘었고 배려심도 깊어졌어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존과 수잔은 재민의 인품을 알아갔어요. 집안일을 도와주고 정중하게 대화하고 무엇보다 클로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수잔이 말했어요. 클로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요. 존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아내의 뜻에 따라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클로이는 미국으로 데려온다. 존이 조건을 달았어요. 3개월 후 존과 수잔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클로이와 재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재민 어머니도 함께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잔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재민 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영어는 못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첫날은 서울 구경을 했어요. 경복궁에서 전통 문화를 보고 명동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거리가 참 깨끗하네. 존이 감탄했어요.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둘째 날은 전통시장에 갔어요. 이게 뭐예요? 수잔이 떡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입 먹어보라고 주시자 수잔은 맛있어요 라고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더 많이 주셨습니다. 돈 안 받으세요? 존이 놀라자 재민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예요. 외국에서 온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죠. 강원도 재민의 집에서는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민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한식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말은 못했지만 몸짓으로 표현하시는 모습에 수잔이 감동했어요. 동네 할머니들도 찾아왔어요. 클로이 어머니 아버지 왔구나.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며 직접 기른 채소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 클로이 참 착한 아이야. 한국말도 잘하고 김치도 잘 담가. 할머니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하자 존과 수잔은 놀랐어요. 예전 클로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녁에 재민과 클로이가 텃밭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존은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 아이가 정말 변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강에서 산책을 하면서 수잔이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도와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공동체 문화가 강해서 그래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클로이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선 이웃도 잘 모르고 사는데. 존이 감탄했어요. 마지막 날 재민 어머니가 수잔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씀하셨어요. 재민이 통역했습니다. 어머니가 클로이를 잘 돌봐주겠다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수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간 후 존과 수잔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클로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 수잔이 말했습니다. 그 남자도 괜찮은 것 같고. 무엇보다 클로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
존도 인정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딸을 바꿔놓았어. 수잔이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로이와 재민의 결혼이 성사되었어요. 결혼식은 한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존과 수잔도 다시 한국에 와서 딸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한복을 입은 클로이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 같아. 동네 할머니들이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전통 혼례로 진행된 결혼식에서 클로이는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하는 딸을 보며 존과 수잔은 감동했습니다. 결혼 1년 후 클로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손녀가 태어날 거예요. 수잔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이름은 뭘로 지을 거야? 존이 물었어요. 하늘이요. 하늘처럼 높고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요. 클로이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나자 재민은 정말 모범적인 아빠가 되었어요. 기저귀 갈기, 밤에 우는 아이 달래기, 이유식 만들기까지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클로이도 인내심 강한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가 울면 짜증을 냈을 텐데 차분하게 달래주는 모습을 보며 존과 수잔은 놀라워했어요. 정말 신기해. 예전 클로이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아이까지 잘 돌보네. 수잔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참을성이라는 걸 처음 배웠거든요. 클로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민 어머니도 손녀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우리 하늘이 참 예쁘다.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계시는 모습에 클로이는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존과 수잔이 은퇴 후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한 거였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오실 거예요? 클로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미국에서 혼자 지내기 외로워서 그래. 손녀도 보고 싶고. 수잔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국이 마음에 들었어. 사람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존도 동의했어요. 한 달 후 존과 수잔이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클로이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언어 문제로 힘들어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존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시고 수잔에게는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클로이가 물었어요. 생각보다 좋아. 이웃들이 정말 친절해. 존이 대답했습니다. 수잔은 재민 어머니와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통했거든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하늘이를 돌보면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클로이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을 한국이 다 가르쳐줬어. 존이 어느 날 수잔에게 말했어요. 참을성, 배려심, 겸손함.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는데 한국에서 저절로 배웠네. 수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가 돌이 되던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떡과 음식들로 상을 차리고 재민 어머니는 하늘이에게 한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하늘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할머니들이 축복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클로이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자랄 하늘이가 부러웠습니다. 엄마, 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클로이가 수잔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넌 우리 딸이야. 다만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뿐이지. 수잔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재민은 사회주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클로이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처럼 한국에 적응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클로이가 적극 지지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할아버지 존이 바둑을 두며 할머니들은 수잔과 재민, 어머니가 함께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5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존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그때 클로이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겠지. 수잔이 대답했습니다. 클로이는 재민의 손을 잡고 하늘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의 자신은 정말 어리고 이기적이었구나. 한국에서 배운 건 한국어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의 따뜻함을 모두 배웠습니다. 고마워요. 클로이가 재민에게 말했어요. 뭐가요? 재민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데려와줘서요.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요. 당신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에서 세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국에서 온 가족과 한국 가족이 하나가 되어 아이를 키우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 말이에요. 우리가 찾던 행복이 바로 이거였구나. 존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가족을 얻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물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클로이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마음, 함께 나누는 기쁨. 이 모든 게 진짜 행복이구나. 5년 전 반항적이고 외로웠던 미국 소녀는 이제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이자 며느리, 그리고 한국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일본의 인기 기상캐스터가 한국에 와서 겪은 충격적인 변화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타니 아사코 씨는 단순히 날씨를 예보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전통 문화의 깊이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과연 일본 최고의 기상캐스터를 감동시킨 한국의 숨겨진 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청국장 한 그릇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을까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2024년 봄,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에 한 명의 젊은 일본 여성이 내렸습니다. 바로 일본 민영방송에서 5년간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타니 아사코 씨였습니다. 31살의 아사코 씨는 완벽주의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그녀의 신념은 단순했습니다.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녀의 좌우명이었죠. 아사코 씨가 한국에 온 이유는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K-웨더링크에서 글로벌팀 계약직 앵커로 일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공항 옥상에 설치된 거대한 태양광 패널과 수소 충전소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공항인가요? 아사코 씨는 깜짝 놀라며 스마트폰으로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천공항 옥상인데요. 이곳에 이렇게 큰 친환경 시설이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감탄이 묻어났어요.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저희 공항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태양광 시설만으로도 공항 전력의 30%를 공급하고 있답니다. 아사코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친환경은 화두였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실제 운영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아사코 씨는 창밖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소와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대기질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아사코 씨를 맞이한 건 박지훈 최고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34살의 박지훈 씨는 카이스트 출신의 뇌생남으로 세계 5분 단위 기상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한 천재였어요. 아사코 씨, 환영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지훈 씨가 보여준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예측 오차는 일본 기상청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단기 예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아사코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정확도가 높았거든요. 저는 한일협력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아사코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이 합쳐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함께 해보죠. 아사코 씨의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룸메이트는 28살의 장소영 씨였는데 그녀는 MZ세대 식품 콘텐츠 PD로 일하며 맛집 내비게이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성격은 좀 귀차니스트였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아사코야, 한국 왔으면 한국 음식부터 제대로 먹어야지. 소영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맛집으로 안내해 줄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길로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30년 전통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주인은 55살의 김미나 씨로 청국장 장인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청국장 한번 맛보세요. 미나 씨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청국장이 나오자 아사코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냄새가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 씨가 웃으며 시범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돼. 겁내지 말고 한번 먹어봐. 아사코 씨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단순히 맛있다는 걸 넘어서 뭔가 깊은 맛이 느껴졌거든요. 이 청국장은 3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미나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방법 그대로 콩을 직접 삶아서 발효시키고 있답니다. 아사코 씨는 감동받아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어서 나온 잣 삼계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이 닭고기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아사코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잣이 들어가서 더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미나 씨의 설명에 아사코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사코 씨는 소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깊은 맛이 있다니. 그리고 그날 밤부터 아사코 씨의 한식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공부와 함께 말이에요. 다음날 아사코 씨는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소영 씨의 집에서 경험한 한국의 생활 ICT 기술 때문이었어요. 아사코야, 추워? 온돌 틀어줄게. 소영 씨가 리모컨을 누르자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져요. 아사코 씨가 깜짝 놀라며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이게 온돌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난방 방식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전통 난방법인데 요즘엔 전기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소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건조기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려요? 아사코 씨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히트펌프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에너지도 적게 쓰고 빨리 말려요. 소영 씨의 대답에 아사코 씨는 또 감탄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배고프다. 치킨 시킬까? 소영 씨가 스마트폰 앱을 켰어요. 지금 시키면 언제 와요? 아사코 씨가 물었습니다. 10분? 길어야 15분. 소영 씨의 대답에 아사코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10분 만에 따끈따끈한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사코 씨가 놀라워했어요. 우리나라는 배달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어디든 빠르게 배달돼요. 소영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사코 씨는 이 모든 경험을 브이로그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정말 생활 ICT 강국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어요. 온돌부터 시작해서 건조기, 배달 서비스까지 모든 게 편리하고 빨라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사코 씨의 브이로그를 본 일본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편리한가요? 우리도 한국 기술을 도입해야겠어요. 반응이 뜨거웠죠. 소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사코야, 너 벌써 한국 홍보대사 다 됐네. 아사코 씨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에 이런 훌륭한 기술들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아사코 씨의 첫 번째 라이브 기상 예보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필 벼락과 소나기가 예보된 날이었어요. 긴장한 아사코 씨는 새벽부터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강호우, 강호우. 하지만 일본어 억양이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방송이 시작되고 아사코 씨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니 아사코입니다. 처음은 매끄럽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강호우를 발음할 때 생겼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강-호. 순간 혀가 꼬이면서 강호가 이상하게 발음됐어요. 실시간 채팅창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키키키 강호 발음 귀여워요. 일본 억양 너무 매력적. 아사코 씨 화이팅. 시청자들은 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응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주의자인 아사코 씨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아사코 씨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프로인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때 박지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사코 씨, 괜찮아요. 첫 방송치고는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발음이. 아사코 씨가 말하려 하자 박지훈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보셨죠? 다들 좋아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정성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알아봐요. 그의 말에 아사코 씨는 조금 위로받았어요. 그날 저녁 소영 씨가 집에 돌아와서 아사코 씨를 격려했습니다. 야, 너 완전 대박이야.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00명 늘었어. 아사코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응. 다들 내가 귀엽다고 난리야. 하지만 아사코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첫 방송에서 실수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게 반응해줬다. 이 마음에 보답하고 싶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사코 씨의 진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새벽 4시 박지훈 씨가 아사코 씨를 회사 데이터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사코 씨, 우리 기술의 진짜 힘을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랩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기상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우리가 개발한 초미세먼지 인공지능 예보 시스템입니다. 박지훈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48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어요. 화면에는 중국 베이징부터 시작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사코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정확도는 처음 봐요.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박지훈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머신러닝 기술이 동아시아 전체를 바꿀 거예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태풍, 황사까지 모든 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때 모니터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곳곳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에요. 박지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더 정확한 예보를 만들어요. 아사코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고요? 정말 대단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일본은 주로 정부기관 데이터만 활용하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네요. 이때 소영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사코야, 나 좋은 아이디어 있어. 소영 씨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우리 날씨하고 맛집이랑 콜라보해보자. 비 오는 날엔 따뜻한 국물 요리, 미세먼지 심한 날엔 항산화 음식 이런 식으로. 아사코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날씨에 따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추천하는 거죠? 박지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청자 참여형 라이브 방송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날씨와 맛집 콜라보 라이브 방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사코 씨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한국인들의 협력 정신에 더욱 감동받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024년 4월 중순 갑자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대규모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기상청과 일본 기상예보 그리고 K-웨더링크의 예측이 모두 달랐어요. 과연 누가 맞출 것인가 하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 3시경 황사 영향권 진입이라고 예보했고 일본 기상청은 내일 저녁 6시경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K-웨더링크의 인공지능 모델은 내일 오전 11시경이라는 전혀 다른 예측을 내놨습니다. 박지훈 씨는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모델이 맞을 거예요. 24시간 전 초정밀 예고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아사코 씨는 걱정이 됐어요. 만약 틀리면 어쩌죠? 시청자들이 실망할 텐데. 그녀의 완벽주의 성격이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다음날 오전 10시 50분 아사코 씨는 긴장한 채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예측으로는 10분 후인 11시경 황사가 서울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11시 정각에 하늘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대박! 정말 맞췄어요. K-웨더링크 예측 완전 정확.
아사코 씨 최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K-웨더링크 앱에서 실시간으로 건강수칙 푸시 알림이 나갔어요. 황사 경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금지, 물 많이 마시기 같은 구체적인 안내가 즉시 전달됐거든요. 그 결과 KF94 마스크 온라인 구매 트래픽이 급증했습니다. 소영 씨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아사코야, 대박났어. 우리 방송 실시간 시청자가 10만 명 넘었어. 아사코 씨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10만 명이나? 응. 그리고 마스크 회사에서 협찬 문의도 들어왔어.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스타트업 K-웨더링크의 인공지능 예보가 기존 기관들보다 훨씬 정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사코 씨는 뿌듯함과 동시에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사코 씨는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인 앵커가 전한 K-인공지능 예보, 국민호흡 지켰다. 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신문에 실렸어요. 더 놀라운 건 SNS 반응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아사코 청국장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거든요. 아사코 씨가 며칠 전 방송에서 청국장 먹는 모습을 보여준 게 화제가 된 거였어요. 일본인도 감동한 우리 청국장의 맛 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청국장 먹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아 씨의 식당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장님, 청국장 주문이 갑자기 늘었어요.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주 청국장 매출이 평소보다 3배나 증가했어요. 농식품부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아사코 씨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어요. 제가 그냥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일어나다니. 소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야. 가짜로는 이런 반응 안 나와. 이때 박지훈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사코 씨, 우리 기술을 일본에도 수출하는 게 어떨까요? 양국 기상청과 협력해서 동아시아 전체의 기상,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아사코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 주말 아사코 씨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민아 씨의 식당이 있는 경상북도 예천으로 가서 청국장 100인분 무료 나눔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한 거예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소영 씨도 적극 찬성했어요. 완전 좋은 아이디어야. 우리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 박지훈 씨도 회사에서 지원하겠다며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 준비가 시작됐어요. 드디어 대망의 날이 왔습니다. 경상북도 예천의 작은 한 식당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사코 씨의 팔로워들도 전국에서 찾아왔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아사코 씨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아 씨는 새벽 4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100인분 청국장을 만드는 건 처음이네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자원해서 도와줬고 분위기는 완전히 축제 같았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실시간 시청자가 순식간에 5만 명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아사코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어요. 한국 기술과 전통 음식이 함께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청국장을 받으러 온 할머니 한 분이 아사코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우리 청국장을 이렇게 좋아해줘서 말이야. 그 순간 아사코 씨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알게 해주셔서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인분이 모자라서 김민아 씨가 급히 추가로 청국장을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 몰랐네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이 났죠. 소영 씨도 라이브 방송에 합류해서 청국장의 영양학적 효능을 설명했습니다.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몰랐어요. 오늘부터 청국장 먹어야겠어요. 같은 반응을 쏟아냈어요. 박지훈 씨는 회사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아사코 씨, 지금 일본에서도 3만 명이 시청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숫자였어요. 한일 양국 시청자들이 함께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본의 대형 방송사에서였어요. 아사코 씨, 일본 복귀해서 특집 방송하실 의향 있으세요? 하지만 아사코 씨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한일 공동 특집으로 하면 어떨까요? 두 나라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 말이에요. 방송사 관계자도 흥미를 보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사코 씨가 카메라를 향해 윙크했어요. 여러분, 곧 더 큰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의 환호가 댓글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질 무렵 라이브 방송이 마무리됐어요. 총 8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의 누적 시청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사코 씨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훌륭한 기술,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김미나 씨가 아사코 씨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넸어요. 직접 담근 청국장 한 통이었거든요. 이거 가져가서 일본 친구들한테도 나눠줘. 아사코 씨는 두 손으로 정중히 받으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아사코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구나. 기술의 힘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몇 주 후 아사코 씨는 정말로 한일 공동기상 프로그램의 메인 앵커로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K-웨더 아시아였어요. 한국의 첨단 기상 기술과 일본의 방송 노하우가 만나 동아시아 전체에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지금도 아사코 씨는 매주 김미나 씨의 식당을 찾아가 청국장을 먹으며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사코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한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답니다.